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을 뜨겁게 달고 있죠. 바로 북한의 전략잠수함 새로 공개했습니다. 그 전략잠수함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해봤더니 별거 아니었습니다. 자, 분석. 북한 전략잠수함 알고 보니 재활용 고철덩어리. 자, 이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여전히 우리 국방 안보 그리고 외교 분야에 가장 확실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해외 전문가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북한 전략 잠수함을 분석을 했어요. 바로 조셉 댐프시라는 연구원인데 영국의 IISS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전략 잠수함을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이 잠수함을 분석해보면 완전히 신규 설계된 신형 잠수함이 아니라 기존의 033형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분석해보면 중앙 함교 부분의 밸러스트 탱크, 해수 유입부 부분이 거의 동일하거나 일부 확장된 형상임을 알 수 있으며 한미 부분의 추진기와 수평타의 형상과 위치도 기존의 로미오급과 동일하다. 심지어 함수 부분의 어뢰 발사관 숫자와 형상 역시 로미오급과 동일하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함교 후방 부분의 형상이 모자이크 처리된 것은 이 부분이 아직 공사 중이거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며 식별된 특이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잠수함은 033형 로미오급 잠수함을 탄도미사일 발사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북한은 20여 척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몇 척이 남아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이 기존의 현역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인지 퇴역한 것을 재생 그리고 개조해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 신형 잠수함은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과 매우 유사하다 라고 7월 23일 바로 어제죠. 이 조셉 댐시 연구원이 자신의 SNS에 이렇게 분석해서 아주 많은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진을 쭉 다운받아봤고 그래서 이제 아주 고화질 사진을 또 다른 데서 다운을 받아서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셉 댐시 연구원의 말이 아주 정확한 분석이었고 거기다가 또 저도 추가로 새로운 추가 부분을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셉 댐시 연구원의 분석과 함께 후반부에는 저희 새로운 분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33형 잠수함이란 일단 뭐냐? 이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타입 033 무한급 잠수함입니다. 과거 이제 구소련이 로미오급 잠수함을 1950년대에 만들었죠. 이것을 중국이 가져가서 1963년부터 모방 생산했습니다. 그게 이제 무한급 타입 033형 잠수함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소련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1963년부터 중국이 모방 생산한 잠수함 84척이 건조되었으며 북한은 1973년에 3년부터 7척을 직도입하였고 1976년부터 모방 생산에 착수했다. 마양도 해군 조선소에서 1.5년에 한 척을 건조해서 총 22척을 도입했다. 사고로 손실된 3척을 제외하고 현재 19척가량이 현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로미오급 잠수함을 총 22척을 도입하거나 생산했지만 3척이 이제 사고로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19척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몇 척이 실제 가동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오래되고 노후된 잠수함이고 더군다나 부품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몇 척을 운영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이렇게 함교에 타고 항해를 했던 그 잠수함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김정은이가 함교에 타고 이 잠수함이 바로 로미오급 잠수함, 즉 타입 033형 잠수함입니다. 이제 이 댐시 연구원에 따르면 이것을 개조했다라는 겁니다. 자, 김정은의 신형 잠수함 로미오급과 어디가 닮았나라는 것인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자, 신형 잠수함의 확장된 함교 외벽입니다. 여기 이제 빨간 줄 쳐놓은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빨간 줄이 있죠. 이 부분이 로미오급 잠수함이 여기와 이 부분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물을 배출하고 빨아들이고 하는 그런 곳인데 이 아래 부분에 있는 이 부분과 지금 저 신형 잠수함이 형상이 아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로미오급 잠수함은 선체가 좀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신형 잠수함은 선체가 동그랗게 되어 있다가 뭔가 불룩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교가 로미오급 잠수함은 김정은이가 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거의 뭐 김정은이 몸통 사이즈하고 비슷하죠. 이 함교의 폭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탄도미사일을 심을 수가 없죠. 이 로미오급 잠수함은 이 선체의 높이가, 동체의 높이가 한 7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m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여기다 꽂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교를 만들어서 그 함교에다가 이제 탄도미사일을 한 발을 꼽는 게 심포급 그 잠수함이었는데, 그 심포급 잠수함처럼 그 두꺼운 폭이 넓은 그 함교를 꽂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확장된 옆으로 동그랗게 올라오던 것을 올라오다가 이렇게 세워서 함교를 갖다 꽂는 그런 형상으로 이제 개조를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미오급의 기존 이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여기 있는 이 부분, 윗부분부터 이제 솟아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뭐 그런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뭐 이건 아주 결정적인 것들인데, 일단 의뢰 발사관의 형상이 너무 똑같습니다. 의뢰 발사관의 여기가 이제 의뢰 발사관인데 이게 로미오급이에요. 의뢰 발사관. 자, 제가 여기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의 김좌진함입니다. 이게 214급 1800톤급 잠수함인데 이 김좌진함의 모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잠수함의 이 함수가 동그랗게, 즉 물방울 형상으로 생겼습니다. 물방울 형상으로 생겨서 뒷부분은 물방울이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듯이 쭉 빠져나가서 마무리 지듯이 모아지죠. 그리고 이제 뒤에 스크류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정통적인 요즘 현대의 잠수함의 형상인데, 과거에 이 로미오급이 만들어진 이 1950년대에는 이 소련의 잠수함 기술이 워낙 취약해가지고 보시면 이 구상선수라고 해서 이 부분 앞으로 마치 수상함, 무슨 유조선 또는 군함 이런 것들처럼 앞이 파도를 가르기 위해서 불룩 나와 있는 것을 구상선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수함은 물 밑에서 항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상선수가 필요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수상 항해를 많이 하는 배에 파도를 가르기 위해서 이런 형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로미오급을 보시면, 이 로미오급을 보시면 기존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배의 아랫부분 반에다가 윗부분을 자르고 거기다가 윗부분에다가 좀 둥그란 형태의 뭔가를 덮어 씌운 그런 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우리 판옥선 위에다가 철갑을 두른 거북선처럼 밑은 일반 형상의 군함처럼 똑같은 그런 구상선수의 형상에다가 위에다가 바로 뚜껑을 뒤집어 씌운 그런 형상이 바로 이 로미오급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21세기에 만드는 잠수함이 이런 잠수함은 없죠. 왜? 수중에서 항해를 해야 되면은 파도를 가를 때 수중에서 물속에서 파도를 이 물을 갈라내면서 잠수함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배들은 물을 이렇게 가르면서 나갈 때 뭐 어떤 물결이 많이 일어나요. 웨이크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긴 잠수함들은 물을 아주 자연스럽게 싹 갈라내죠. 그리고 뒷부분에서 물들이 갈라졌던 것이 다시 싹 모아져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웨이크, 즉 항적이 아주 적게 남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로미오급은 그런 게 아니죠. 물을 가를 때도 아주 거칠게 가르게 되죠. 왜? 수상항해 용이하도록 만든 그런 배를 뚜껑을 씌워가지고 물 밑에서 달리게 하니까 이게 물을 가를 때 굉장히 거칠게 가르죠. 그리고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중에 뒷부분도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현대의 잠수함들은 이런 식으로 뒷부분도 물방울식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돼 있는데, 로미오급 같은 경우는 배의 형상과 똑같습니다. 수상함 형상과 똑같이 거기다가 잘라서 그냥 뚜껑 씌운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앞부분인데, 자, 앞부분이 지금 로미오급은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뭐 화면을 키워드려도 아마 이 부분이 자세히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고화질 사진을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상선수로 생겼습니다. 21세기 잠수함인데 구상선수로 생겼고, 어뢰발사관도 우리 손원일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현대의 잠수함들 다 앞에 있죠. 제일 앞에 여기 같으면은 바로 이 부분에
의뢰발사관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이 로미오급은 옆부분에 있어요. 옆부분. 왜? 앞부분이 뾰족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의뢰발사관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의뢰발사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배처럼 유선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방울 스타일로 생긴 게 아니고 배처럼 일반 수상함처럼 유선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의뢰발사관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로미오급을 개량한 것이다. 또는 로미오급을 재활용한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뒷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제 뒷부분의 지금 현재 로미오급의 뒷부분 수평타와 추진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현대의 잠수함들처럼 이 타가 있고 그 뒤에 스크류가 있는 이런 형상이 아니고 여기는 중간에 이 중간에 자, 보시면 이 제일 뒷부분에 스크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배 옆에 스크류가 하나씩 해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수상함처럼 생겼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수평타가 있고 이 스크류를 동그란 것으로 에워 싸놨어요. 에워 싸놨죠. 이렇게 동그란 것으로. 여기는 동그란 것으로 에워 싸놓은 게 없는데 여기는 동그란 것으로 에워 싸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김정은이가 그저께 이제 보여준 이것을 보면 여기도 역시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평타가 옆으로 나와 있고 옆에서 나와 있고 역시 이런 것처럼 동그랗게 감싸져 있고 이 수평타가 똑같습니다. 생긴 게 똑같고 그리고 옆에 이런 것들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로미오급 잠수함에 있는 함교 뒤에 있는 이 부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그래서 이 앞모습과 뒷모습 어디를 봐도 로미오급의 선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함교가 꽂히는 이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머지 이 동체는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데프시 연구원이 분석을 한 거고 지금부터는 제가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화질 사진을 보니까 이 선체가 너무 낡았어요. 자, 이겁니다. 이 선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조화저항으로 인해서 손상된 선체 외벽입니다. 조화저항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배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물 위에 이렇게 있으면은 파도가 계속 치지 않습니까? 또 물속에 들어가도 압력이 계속 들어오죠. 파도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물길 때문에 압력이 계속 들어오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수십 년간 압력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선체가 그런 파도의 어떤 압력의 각기 다른 압력에 의해서 계속 선체의 어떤 물길 모양의 구김이 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조화저항이라고 하는데 그 조화저항이 생긴 이 선체 외벽 이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물에 담궈 놓았을 때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여기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철판이 이 선체 외벽이 오랫동안 물에 수십 년간을 담궈 놓았을 때 생기는 이 조화저항의 형상이 나온다. 이거는 세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그동안 데프시 연구원이 쭉 보여주었듯이 이것은 로미오급 잠수함인데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조화저항 형상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세배가 아니다. 자, 세배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습니다. 미끈하죠. 이게 스웨덴의 고틀랜드급 잠수함인데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도 아주 미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네들은 세배라고 전략 잠수함이라고 보여줬는데 이렇게 수십 년간 파도와 물의 압력에 찌그러뜨려진 그런 형상들이 나와 있는 조화저항의 형상 이것은 중고품이다. 재활용이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그럼 뭐냐? 함교가 로미오급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이 로미오급은 너무 좁아요. 김정은이가 딱 타면 뭐 김정은이 포하고 똑같으니까 아무리 김정은이 뚱뚱해도 탄도미사일보다는 얇죠. 그래서 그런 로미오급의 함교로는 안 된다. 또 로미오급은 함교의 높이가 아주 낮습니다. 낮아요. 왜냐? 이 뭐 기존의 수상함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함교의 높이가 너무 높아지면은 무게의 중심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함교의 높이를 최대한 낮춰놨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심포급 잠수함이라는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한 발을 꽂았는데 어디다 꽂았냐? 바로 함교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꽂았어요. 왜? 이 동체는 로미오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동체는 7m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이런 12m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꽂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함교에다가 이런 식으로 꽂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교의 높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손원일급 김좌진함 같은 경우도 함교의 높이가 되게 낮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10호급 잠수함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아요. 이런 식으로 높여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탄도미사일을 한 발 딱 꽂는 게 10호급 잠수함인데 제가 아무리 분석해도 이 지금 김정은이가 보여준 현장 지도를 한 이 신형 전략 잠수함은 로미오급 잠수함의 동체에다가 그것을 잘라서 함교를 자르고 이 심포급 잠수함의 이 함교를 갖다 꽂은 것이다. 근데 꽂았는데 심포급 잠수함의 함교를 그대로 꽂진 않고 이 앞부분을 약간 유선형으로 다듬었어요. 이것처럼 약간 유선형으로 다듬었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 이런 부분까지 똑같습니다. 앞부분만 살짝 유선형으로 다듬고 창문 있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유선형으로 살짝 깎았어요. 뒷부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잠수함은 로미오급 잠수함의 함교보다는 폭이 더 넓은 심포급 잠수함의 함교를 꽂기 위해서 이 부분을 동그랗게 내려오던 이 로미오급 잠수함에서 이 부분만 뜯어가지고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올린 것이죠. 거기다가 함교를 갖다 꽂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이 부분을 새로 뜯어가지고 용접을 했던지 하는 어떤 그런 개조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압력을 받는 어떤 힘이 기존에 원래 한 몸체였던 다른 동체들보다는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용접을 다시 했을 거니까. 그래서 이 로미오급 잠수함 같은 경우가 수중 한 200m까지 들어가는데 과연 이 새로 보여줬던 이 전략 잠수함이 200m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200m까지 들어가면은 새로 끊어서 맞춘 용접한 이 부분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특히나 지금 이 심포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함교가 높지 않습니까? 이 무게 중심 이런 여러 가지 압력과 함께 찌그러뜨려지고 파괴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자망 심도가 아주 낮을 것이다. 거의 물밑 살짝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깔짝깔짝 항해하다가 미사일 한 방 쏘고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잠수함이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로미오급 잠수함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함교 대단히 낮지요. 이 10호급 잠수함 함교 대단히 높죠. 이 10호급 잠수함의 함교를 떼서 이 로미오급 잠수함에다 갖다 꽂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호급 잠수함처럼 탄도미사일을 한 발 또는 여기는 한 발 쏘는데 한 두 발 정도 쏘는 또 높은 함교를 더 폭을 또 길이도 길게 만들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발 또는 두 발 정도만 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이거 보고 이렇게 이제 끊어서 맞춰가지고 용접해가지고 벌리고 거기다 함교 갖다 꽂고 다시 용접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김정은이가 야 이거 이래가지고 잠수나 제대로 돼갔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재활용품입니다. 자, 그럼 북한은 왜 이런 재활용품 잠수함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중형 잠수함 압력 선체 설계 기술 부족입니다. 이런 설계 기술을 이건 최신 기술인데 이런 기술을 가지기는 대단히 힘들죠. 이런 설계 기술이 없고 두 번째는 잠수함용 고장력 강판을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금수 품목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거의 전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자들은 다 금수 품목이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 승용차 같은 거 살 때 보면은 고장력 강판을 몇 % 사용했다, 초고장력 강판을 몇 % 사용했다, 그래서 사고에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요. 그런 아주 단단한 그런 철판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금수 품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잠수함 같은 뭐 HY 90강 또는 HY 120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고장력 강판이에요. 이제 그런 강판을 우리는 썼습니다. 우리 김자진함 이런 것들은. 그런데 여기는 그게 다 금수 품목이니까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판들을 어떻게 수입을 해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을 재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제재 좀 풀어주시라요 하는 거죠. 제재를 풀어 이런 거 좀 수입해가지고 전략 잠수함을 만들어 버릴 텐데 안 되니까 이 1950년대 뭐 지네들은 1973년도부터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런 70년대에 만들었던 이 잠수함을 개조해가지고 뜯어가지고 함교를 뜯고 그 함교 밑에 있는 부분을 벌려서 더 확장시키고 거기다가 더 두꺼운 폭의 함교를 갖다 꽂고 또 용접해서 붙이고 이런 정말 참 궁여지책의 잠수함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유엔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유엔 제재 계속 유지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시점을 타서 조선중앙TV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볼턴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야, 볼턴, 너 임마 엄청나게 강경파지, 매파지. 너 때문에 지난번 베트남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너 때문에 파토 났잖아. 자식아, 이제 엿 한번 먹어봐라. 너 한국에 지금 북미 실무회담, 미북 실무회담 그거 어떤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할 거다라는 거 한국에 통보하러 왔지. 그런데 우리 가계표 다시 붙여. 너 우리가 지금 뭐 영변 핵시설 그리고 분강, 강선, 고동축 우라늄 시설, 삼중수소 만드는 시설 이런 거밖에 없는 줄 알아? 우리한테는 니들 괌 정도는 때려버릴 수 있는 전략 잠수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계표 다시 붙여! 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리한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야 이거 알고 보니까 로미오급 잠수함이네 이거. 야 정은아 너 고물상으로 전업했냐? 참네 폐차장이냐? 이제 이렇게 트럼프 형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 말이죠. 아주 고화질 사진으로 나왔는데 이거 확대를 해보니까 김정은이가 화내고 있는 사진이에요. 화를 내고 있어. 야, 이 종갓나 새끼들아, 이거 세배라며? 근데 이게 무슨 세배야 이게? 여기 책임자 나오라! 이런 표정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데 이런 사진을 공개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술하게 영국의 군사 전문가에게 포착이 되고 또 저한테 중고품이라는 게 또 들키고 이렇게 했을까요? 1호 사진사인데 김정은이가 현장 지도하는 것을 사진 찍는 사람은 1호 사진사 아닙니까? 아마 북한에서 가장 사진 잘 찍는 사람일 겁니다. 그 1호 사진사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그 선전선동부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들킬까요? 답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사진 찍는 분들이니까, 사진 찍는 사람이니까. 또 선전선동부도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인들이 군인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할까요? 아니죠. 자기 전공 분야가 다 있는 겁니다. 이 선전선동부나 이 사진 찍는 사람들은 그 사진, 예술 이런 분야의 전공이지 어떻게 하면 이게 로미오급이 아닌 것 절대로 들키지 않을까 이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딴에는 감춘다고 감췄는데 우리한테 들킨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댐프시 연구원이 이 부분이 흐릿하게 이렇게 뭉개져 있는 이 포토샵을 해놓은 것을 보면 아직 이 부분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갖다 붙인 그런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이 원래는 로미오급 잠수함은 이렇게 다 되어 있었는데 이걸 벌려서 좀 더 두꺼운 함교를 갖다 꽂았다. 그러면서 심포급하고 다르게 이 맞닿아지는 이 부분 그리고 끝부분 여기를 우리 214급 잠수함처럼 유선형으로 살짝 다듬어 놓았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 부분 때문에 새로운 전략 잠수함인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뜯어보면은 로미오급하고 똑같은 동체 형상이고 또 모든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파도와 물결 이런 것들에게 수십 년간 노출되었던 어떤 흔적이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그런 중고품의 재활용품의 폐품을 재활용했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정말 북한이 이 전략 잠수함을 공개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이 자식들 아직 별거 아니구나. 물론 그래도 뭐 핵미사일은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걱정했던 그만큼은 아니구나 라는 불행 중 다행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 북한의 신형 전략잠수함은 재활용품이었다. 신형이 아니었더라. 재활용품, 완전히 30년 이상 된 중고품을 뜯고 이어붙이고 용접하고 땜질하고 해서 다시 만든 그런 재활용품이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층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